박서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도 뭐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수리능력 20문제, 추리능력 30개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응용수리는 방정식을 잘해야 됩니다.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었죠.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도 계산도 있었고, 그러니까 방정식 말고요. 농도 1계산, 이게 다 방정식 문제예요, 사실은. 특별하게 나오는 게 이제 확률하고, 그리고 경우의 수. 자, 그다음에 좀 특별한 게 이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2배를 해서 19를 빼면, 그죠? 이렇게 뺀다는 얘기죠. 어떤 수에 3배를 한 것보다 이쪽이 4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빼줘도 되고요. 이쪽에다 4를 더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x는 얼마가 돼요? 넘어가니까 19를 뺀 거니까 더하면 되겠죠. 어떤 수 3배보다 4만큼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어떤 수를 2배의 19에서 빼는 거죠. 잘못했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니까 5x는 15가 되겠죠. x는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19에서 어떤 수를 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제 원래 가중평균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이 있고 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남학생이 있겠고 여학생이 있겠죠. 자, 어느 학교에 금년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5%가 늘었대요. 작년을 x, 작년에 남학생을 x, 작년에 여학생을 y라고 놓으면은 15%가 늘면 뭘까요? 1.15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5%가 올해의 남학생이기 때문에 1.15x가 되고요. 여학생은 1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0.9y가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를 뺀 거예요. 이게 됩니다. 이게 2개를 더했는 거죠. 2개를 더했더니 자, 올해는 20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20명이 늘었다는 건 이때가 600명이고 이때가 620명이니까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년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계산하는 건데 사실 이게 끝자리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6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정답을 찍으면 안 되고 이걸 뭐 연립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쪽에다 넣고서 풀면 되는데 복잡하죠? 복잡하다. 자, 그런데 이 가중평균법 중에서도 이 풀이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1교시 1차 하실 때 이런 걸 계산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농도를 이렇게 섞잖아요. 중간에 뭐 12%의 농도가 나왔다. 이쪽까지 길이가 7, 여기까지 길이가 3. 그러면은 요 소금물은 3대 7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식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남자가 얼마가 증가했죠? 15%가 증가했고 여자가 마이너스 10% 감소했어요. 그죠? 자, 둘을 섞었더니 얼마가 증가한 거죠? 600에서 20명이 증가하니까 600분의 20만큼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남자의 증가율과 여자의 증가율을 이렇게 섞었더니 얘가 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을 여자를 먼저 써볼게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10%하고 15%니까 얘는 100분의 10이죠. 그냥 분수로 쓰면 100분의 15죠. 그죠? 이렇게 해서 증가율이 600분의 20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를 이제 약분을 해서 그냥 300분의 10으로 놔둘게요. 2로 나눠볼게요. 얘도 300분의 45가 되겠고, 얘도 300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똑같은 수죠. 300을 다 없애버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30, 10, 45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아까 이제 여기서 길이니까 길이는 조심할 거는 여기서 0까지 가고 0이 30까지니까 40이라는 길이가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35라는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10에서 3 마이너스 30까지가 30이 아니고 마이너스 40입니다. 아니, 40까지의 길이에요. 길이를 계산하니까. 자, 그래서 5로 약분하면 8대 7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사람 수는 이제 7대 8로 되는 거야. 7대 8. 이때 사람 수 조심할 게 과거 수치예요. 과거 수치. 과거 수 600명이죠. 그 600명을 7대 8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이쪽이 여자고 이쪽이 남자니까 600명을 15분의 7만큼이 여자가 되고요. 자, 이게 남자가 됩니다. 여기 이제 40이 되겠죠? 여자 280명, 남자 320명.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갔더니 여자가 280명, 남자가 320명이니까 이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언제적 남자 여자예요? 이 과거 수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거죠. 작년 거. 작년 수치입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가 줄었대요? 여자는 10%가 줄었으니까 올해는 25를 빼야 됩니다. 252명이 되겠죠. 여자가 이거밖에 없죠. 그죠? 얘는 15%가 늘었거든요. 15%는 32가 증가하고 여기 반절이니까 16이 증가하니까 48명이니까 368명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계산식이 나오는데 요 증가율을 계산하는 이게 이제 가중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이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얘는 이제 거꾸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항상 거꾸로법은 뒤에서부터 계산한다. 거꾸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보통은 나머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남는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A라고 해봅시다. 가지고 있던 사탕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남은 게 얼마죠? 남은 게 이거죠. 그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내가 먹었어요. 그럼 남은 게 이게 되겠죠? 지금 남은 건 요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반을 또 나누어 줘요. 그럼 이제 남는 거죠? 마지막 한 개를 또 먹었더니 5개가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원리가. 그죠? 항상 계산하는 건데 나머지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6이 되겠고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3이 되겠고 이렇게 하니까 14가 되겠고 곱하니까 28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잘못 계산했네. 여기가 6이고 10이죠. 12 13이 아니고 12네요. 12 그죠?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니까 13 26개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거꾸로법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에 자, 이거는 이익률의 개념하고 원가, 정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가가 100원이에요. 원가가 100원. 거기에 25원의 이익을 붙이면 판매가가 125원이죠. 그죠? 여기 판매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정가라고 하죠. 정가. 그죠? 이게 원가고 얘가 이익이에요. 그럼 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익률은 이익을 원가로 나눕니다. 25 나누기 100 그러니까 0.25가 되겠죠. 그쵸? 여기 이익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판매가를 잘 보면 얘는 100 곱하기 1.25죠. 그죠? 그럼 그 이익률은 요 앞에 1은 뭘까? 1. 여기 원가죠. 원가. 그죠? 25가 뭐죠? 요게 이익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가를 떼내면 원가 곱하기 땡땡을 했을 때 1 부분이 원가죠. 이쪽 원가고 이쪽이 이익률이 됩니다. 이익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가에서 이익을 뺀 게 원가가 되겠죠. 그죠? 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원가에 대해서 할인하지 않아요. 정가에 대해서 할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125원인데 잘 안 팔려가지고 20%를 할인한다 라고 하잖아요. 20% 할인한다는 얘기는 100원에 20%인 20원을 할인해서 105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25원에서 20% 하니까 1-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쵸? 80%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있다고 쳤다. 옷인데 원가 10원이고 정가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래서 10,1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만약에 30%를 세일했다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찍 긋고 30%를 할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원가에 대해서 할인하면 여기에 3원을 갖다 깎겠죠?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이걸 뺀 30%를 하면 이 원가가 10원이었던 거야? 그걸 만원에 팔았어?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0%를 해서 70%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정가가 있으면 정가를 X라고 놔보고 원가를 Y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가가 있잖아요. 정가에서 25%를 할인했대요. 1-25% 이게 뭐죠? 새로운 판매가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랬더니 할인해서 팔았대요. 조심할 건 얘는 판매가고 이익을 내려면 뭘 빼줘야 돼요? Y를 빼줘야 됩니다. 원가를 빼줘야죠. 원가를 뺀 게 뭐예요? 이익입니다. 그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빼기 원가가 이익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냈더니 원가를 뺐더니 원가의 25%가 이익을 보게 된대요. 0.25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Y가 0.25Y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원가의 몇 퍼센트를 책정해서 계산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보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0.75x죠. 넘어가면 1.25y거든요. 그럼 아까 자, 판매가에서 1.3y라고 하는 뜻에서 1이 뭐였지? 이 원가라고 하면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125원이었는데 1.25 곱하기 100에서 요 100이 원가고 1이 원가고 요 25가 뭐라고 했어요? 0.25가 이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지워보면 이걸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럼 판매가를 원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판매가가 있겠죠. 1.25 나누기 0.75 Y가 되니까 이걸 양변에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로 약분하면 15분의 25 또 약분해 볼게요. 3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는 3분의 5Y인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1.6666 Y가 돼서 1.67Y 정도가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판매가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가에다가 앞에 있는 1이 원가고 67%의 이익을 붙였더니 이익을 붙여야지 25%를 할인해도 25%의 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이렇게 원래 이제 판매가였던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분의 5 곱하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67y 곱하기 여기 이제 새로운 판매가잖아요. 그죠? 곱하기 0.25니까 1-25%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y를 하면 이게 0.25y가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게 원래 정가였고 새로운 판매가였고 y를 뺀 거다. 그죠? 0.75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3분의 5고 3분의 5 곱하기 100분의 75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20이 되겠고 25가 되거든요. 그럼 1.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y를 빼주니까 1.25y거든요. 0.25y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인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 원가하고 이익을 갖다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이 문제. 왜 이가 되는지, 왜 이게 되는지. 그래서 원가, 정가, 이익, 이익률, 새로운 판매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125, 125 원가, 이익, 그다음에 정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판매가잖아요. 근데 이익률이라는 개념은 가끔 이익을 원가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가끔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익률. 수익률은 이익을 판매가로 나눈 겁니다.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어서 25 나누기 125니까 25%가 낮아요. 혹시라도 수익률이라는 단어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힘들게 천천히 풀면 됩니다. 컨디션에서 컨디션 문제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1분에 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좋을 때고 나쁠 때는 2분에 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해석할 때는 표 해석은 한 개당 한 문제입니다. 그쵸? 자, 50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30분을 푼 후부터 배가 아팠대요.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4개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4개를 해석하는 동안 표 4개니까 총 4분이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 20개를 풀어요. 문제 20개. 아직 30분은 안 흘렀죠. 왜냐면 이제 4분 흘렀고 26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시간이. 자, 20개를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1분에 두 문제니까 10분이 걸렸겠죠. 그쵸? 그래서 14분이 걸렸어요. 현재. 아직 30분이 안 됐습니다. 자, 일단 표를 6개를 또 해석해요. 표 6개를 해석합니다. 6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14분에다 20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35문제를 풀어요. 문제가 35문제인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배를 아픈 시점이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이 35문제를 풀 때.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일단 10분 동안은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문제를 풀어요. 10분 동안. 자, 그럼 이제 15문제가 남았겠죠. 15문제를 푸는데 이때부터 이제 배가 아파요. 복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풀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때부터는 한 문제를 푸는데 2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곱하기 2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30분이 총 걸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전체 14분에서 20분, 10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푸는데 30분이 걸렸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 15개를 푸는데 30분이 걸렸으니까 총 60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지금 60분이 흘렀죠. 그러니까 얼마가 더 소요됐느냐? 10분이 더 소요됐더라 라고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AB가 어떤 작업을 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량이라는 건 일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 일률의 비는 시간의 반비례, 시간의 비례는 일률의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A 혼자 3일 동안 하고 A와 B가 둘이 함께 한다면 일한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혼자 하면서 A가 혼자 일하면 B가 혼자 하는 일의 기간이 4분의 5만큼 걸렸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B가 4시간 동안 일을 하면 4시간 동안 했어요. A는 얼마가 걸리죠? 4를 곱하니까 5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혼자 일하면 B가 혼자 일하는 기간에 4분의 5니까 얘가 4시간 걸리면 5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고 시간의 비가 5대 4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시간의 비가 5대 4예요.
5대 4라는 얘기는 뭐 정확하게 5시간, 4시간 걸린다는 게 아니고 얘가 4만큼이라면 얘는 5만큼 일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시간이. 그죠? 그러면 인류의 비는 어떻게 되죠? 인류의 비는 4대 5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4만큼, 얘는 5만큼 하겠죠. 그러겠죠? 자, 그럼 뭔지 모르지만 얘가 4K 동안 할 때 얘는 5K만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1의 양이죠. 그러니까 1의 양이에요. 얘도 1의 양이죠. 그러니까 1의 전체 양은 지금 20K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할 수 있는 양이 20K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고 세웁시다. 근데 A가 혼자 20일 동안 일하고 B가 5일 동안 일하면 작업의 반을 끝낼 수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지어보면 4K만큼 일하고 5K만큼 일을 해요. 지금 그죠? 그런데 A가 혼자 2일 동안 일을 하니까 4K 곱하기 2일 동안 했겠죠. 왜냐? 일률 곱하기 시간이 1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어떤 8K만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5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5K만큼 일을 하죠. 5일 동안 하니까 25K를 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둘이 함께 일을 했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한 걸 합치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33K만큼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그러죠? 근데 그게 일의 반이래요. 작업의 반이 33K입니다. 그럼 전체 양은 얼마예요? 전체 양? 66K겠죠. 그죠? 요게 어떤 그 작업의 양이에요. 66K라는 거를 전체를 지금 해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을 A가 3일 동안 한대요. 이 전체 66K를 하려고. A가 3일 동안 하니까 A는 지금 4K씩 하죠. 4K 곱하기 3일 동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함께 합니다. A와 B가 함께 할 때는 4 더하기 5K입니다. 왜냐면 100장 복사를 하고 B가 200장 복사를 하면은 1시간 동안 하는 양은 300장이기 때문에 1양은 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9K만큼 일을 하는데 그거를 뭔지 모르는 Y일만큼 한다. 그랬을 때 일이 완성된다는 거죠. 66K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K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12는 9Y, 12 더하기 9Y는 66 이렇게 되겠죠? 9Y는 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6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질문한 게 뭐냐면 일단은 A가 3일 동안 하고요. 이 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면은 일이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답이 6일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이제 비례식도 중요하고요. 비례식을 시간의 비, 인류의 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일의 양 곱하기 날짜, 일의 양 곱하기 날짜가 33이 되고 전체 양은 그 역수를 계산해서 전체 양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번에 3번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나열하는 문제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거를 나열하잖아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리가 여기에 5개가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 자리에 4개 올 수 있고 그 다음 자리에 3개 올 수 있고 그 다음 자리에 2개, 1개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서 5팩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A가 3개고 B가 2개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일단 얘들끼리 막 나열을 해요. 그럼 전체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팩이 됩니다. 8팩. 자, 그런데 이렇게 AA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한 개의 경우의 수인데 AA가 지들끼리 바꾸는 거예요. 이게 A1, A2, A3라고 치면은 여기 A2, A1, A3가 있건 그 다음에 A3, A2, A1이 있건 지들끼리 이게 순서대로 정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나누면 되죠? 이거 3팩만큼. 그러니까 지들끼리 돌아가는 거. 지들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B가 있는데 이 BB도 뭐예요? 지들끼리 똑같이 이렇게 BB가 B1,
B2, B1끼리 있는 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만큼 나누면 됩니다. 이해 갔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EFG가 있는데 이 EFG를 이웃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건 EFG도 되지만 GEF 같은 경우 되겠죠. 그렇죠? 서로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면 5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이렇게 줄 서는 게 있겠죠. 그래서 3팩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EFG라는 게 문자에 항상 박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뭐 어떤 거죠? 이걸 하나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AAA, BBB, CD, EF 여기서 보면 GH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요 CEF가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웃해야 된다. 이웃해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팩토리얼에다가 하나, 둘, 셋, 3팩토리얼에다가 얘네들끼리 돌아가는 건 똑같은 거죠.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리를 계산하는 건데 이 5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서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여기서 모음끼리 이웃하래요. 이웃이라는 게 뭐냐? 모음은 얘하고 얘입니다. 그죠? 그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죠. 그럼 이제 P, N, C, L이라고 놓고 ER이라고 나옵시다. 얘들끼리 항상 이웃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놓고서 얘네들끼리 돌아가는 5팩 곱하기 그 다음에 둘 서로 간에 이렇게 2팩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팩은 120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1, 2, 3, 4, 5인데 이게 6에다가 4 곱하면 이게 6에다 4 곱하면은 24 곱하기 5가 되니까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얘 2입니다. 2. 240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8번. 제더기가 있는데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음날 술을 마실 확률이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확률이 2분의 1이면 마시지 않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네요. 그래서 술을 마셨으면 다음날 마시지 확률이 4분의 3이고 마실 확률도 25%가 넘어요. 25%가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10월 3일날 술을 마셨대요. 그럼 10월 5일날 술을 마실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월 3일날 술을 마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10월 4일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5일날 마시고 또 마실 수도 있고 마시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시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시고 안 마실 수도 있겠죠. 이런 날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마실 확률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죠? 자, 3일날 마시고 4일날 마시고 5일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때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 또는 요거니까 여기는 곱셈을 거고 이 두 개는 덧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마셨어요. 그죠? 마신 날이에요. 마셨으면 다음날 술을 마시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마실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마셨어요. 마시고 다음날 마시지 않을 확률 4분의 3, 4분의 1이 되겠죠? 자, 안 마셨어요. 안 마신 날 다음날 마실 확률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자, 마시고 두 번나 마셔야죠. 마시고 마시고니까 요게 마실 확률이죠. 그쵸? 그러니까 16분의 1이 마시고 마실 확률이고요. 안 마시고 마실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되죠. 안 마시고 마실 확률. 그러니까 8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고 또는 얘니까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곱하면 안 되고.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16분의 6이죠. 더하면 16분의 7이다. 정답이
4번이겠던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 문제를 보면은 1에서 1469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두 장을 뽑아서 나란히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우의 수에서 뽑기가 있거든요. 뽑기는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P하고 C가 있어요. 이게 순열, 얘가 조합,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있어요. 10명. 10명 중에서 2명의 반장과 부반장을 뽑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장하고 부반장 뽑으면은 자, A하고 B를 뽑았다고 쳐봅시다. 얘가 반장, 부반장이에요. 그럼 B하고 A를 뽑으면 같은 경우에요? 다르죠. 얘는 반장이고 얘는 부반장이고 얘는 부반장, 얘는 반장, 얘는 부반장이니까 서로 다른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서로 뽑기를 했는데 카운팅을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카운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P를 쓰는 거고요. 자, 이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0명 중에 2명의 임원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럼 A, B를 뽑던 B, A를 뽑던 둘 다 임원이죠. 이 경우는 순서를 카운팅하지 않죠. 그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합니다. 쓰는 건 간단해요. 10명 중 2명을 뽑는다 이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10명 중 2명을 뽑는다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 2명 뽑는 건 똑같은데 얘는 순서 카운팅, 얘는 순서를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냐? 자, 이 10부터 2까지 두 개를, 그러니까 10부터 두 개를 팩토리얼에 맞게 곱해라 이거예요. 그럼 10 곱하기 하나 줄여서 9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워볼게요. 10명 중 3명을 뽑아라.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명 중 10명을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사느냐? 얘는 10에서 9까지 똑같이 요건 같아요. 요건 같고 얘를 2부터 끝까지 곱하는 거예요. 2, 1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명 중 4명을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10부터 4개까지 곱하고요. 얘를 4팩토리얼만큼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100에서 98까지를 곱해라 라고 했어요. 100개 중에 98개를 뽑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해야 되죠. 100, 99, 98, 97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얘랑 같아요. 100에서 자, 이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98하고 같아요. 그래서 100에서 빼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잘 보면 98부터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3, 2, 1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98개를 뽑는 거는 100개 중에 2개를 뽑는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를 알아야 이걸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얘는 두 장을 뽑아가지고 나란히 놓는 건데, 그렇죠? 두 장을 뽑아도 나란히 놓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순열입니다, 순열. 왜냐면 14나 41이나 14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14하고 41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P를 쓰는 거고요. 4장 중에 2장을 뽑는 거니까 12개가 됩니다. 12개, 그죠? 총 12개가 나와요. 12개를 이제 배열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14, 41, 그러니까 14, 16, 19, 그다음에 41, 46, 49,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2장을 뽑아서 나열하니까. 그래서 다 더해요. 12개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12로 나누면 이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언제 다 더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12개 다 더하는 거는 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 더해서 12개를 나눈다는 건 보통 3분 이상 걸리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끝자리가 1일 때는 6일, 9일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끝자리가 4일 때는 이거 14 아니고 자, 적을게요. 끝자리가 1일 때 444 그래서 41, 61, 91 14, 그 다음에 64, 94 그 다음에 끝자리가 6이면은 16, 46, 96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또 91, 끝자리가 9면 19, 그 다음에 49, 69 이렇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1이 몇 번 나와요? 무조건 3번씩 나오고 4도 3번, 6도 3번, 9도 3번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앞에도 어떻게 될까요? 앞도 1이 3번, 4가 3번, 6이 3번, 9가 3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4, 6, 9도 3번 나오고 이 앞에도 1, 4, 6가 3번 나오니까 자, 앞자리에 있는 1, 4, 6, 9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3번씩 나오는 거고 곱하기 10을 하면 10의 자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1의 자리수죠. 그죠? 이게 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번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1, 4, 6 하면 20이거든요. 20 곱하기 30 하면 60 곱하기 10을 하면 600이 되겠죠. 그죠? 자, 뒷자리는 여기 20이고 곱하기 3을 하니까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은 그냥 660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빨리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1도 3번, 4도 3번, 6도 3번, 9도 3번이다.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준 겁니다. 자, 평균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6으로 나누면 110분의 2니까 평균은 55.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항상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런 생각을 꼭 하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둘레길이 있어요. 이렇게 둘레길이 있는데 길이가 항상 같죠.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자, 평상시보다 4km를 더 빠르게 걸으면 시간의 반보다 15분이 더 걸리고요. 2km로 걸으면 30분이 더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속력, 시간, 거리인데 항상 거리는 같죠. 같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속력을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갈 때, 보통으로 갈 때는 속력을 한번 A라고 놔볼까요? 그럼 평상시보다 4km를 더 빨리 걷는데, 그러니까 더 패스트하게 간 거, 슬로우하게 간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하게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슬로우하게 가면 2km를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B라고 놓아도 되는데, 이게 B가 이제 그 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거리가 AB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B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A, B라고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거리 이제 60 A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걸으면 평상시간의 반 30B가 되겠죠. 거기다 15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약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km를 천천히 걸으면 평상시보다 30분이 더 걸린대요. 자,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곱한 게 같은 거고, 곱한 게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계산해보면 이게 순환방정식이라 안 풀립니다, 이거는. 근데 뭘 알려준 거냐면 잘 볼게요. 이 식에서 잘 보면, 이걸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얘를. 15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네요. 그 얘기 뭐냐면,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같은 거리를 가져. 시간의 비는 속력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하고 슬로우로 갔을 때, 시간의 비가 1대 2다. 그런 얘기죠. 1대 2죠. 이게 같으니까, 그죠? 1대 2란 얘기는, 자, 이게 시간의 비예요. 그럼 속력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속력의 비가 2대 1이라고 알려줬어요. 속력의 비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4대 a-2는 2대 1이다. 그런 얘기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2a-4는 a 더하기 4가 돼서 a는 8km/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가 8km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6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산이 뭐냐면 이제 이 60 AB를 곱하는 거, 이걸 구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 곱하기 B를 모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두 개 거리 같으니까 80, 8 곱하기 60B는 이 두 개 같은 곱한 게 같은 거죠? 곱하기 요거랑 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약분을 해서 5가 되겠죠? 40B는 B 더하기 15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10B는 1.5입니다. 15가 되니까 B는 1.5예요. 그죠? 이렇게 분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1.5면 90분인데, 그죠? 60분이에요, 이게 분. 60 곱하기 1.5시간이니까 곱하면 90분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5시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거리를 물어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시간은 시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얼마? 속력이 8km, 시간은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분을 해도 되는데 뭐 90분 곱해도 되는데 1.5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12km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를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여기가 1.5입니다. 1.5. 그러면은 45 더하기 15니까 60km, 60분이 되겠죠? 간시간이고 12km 맞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6km 더하기 1.5거든요. 그럼 1.5에다 2가 돼요. 이게 1.5를 곱하면 1.5시간, 얘는 0.5시간이죠. 그러니까 2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km가 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수용률이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2007년부터 11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수용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이죠. 증감은 쉬워요. 농구와 핸드볼이 동일하대요. 농구와 핸드볼의 수용 규모죠. 그러니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갔고, 같죠? 그 다음에 같네요. 핸드볼 볼까요? 같고, 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증감 방향은 쉽습니다. 자, 관중수를 볼게요. 관중수는 배구가 핸드볼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관중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관중수는 여기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수용률 곱하기 수용 규모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수용률이 있고 규모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009년이니까 요걸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배구가 있으니까 요거죠. 요 두 개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핸드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곱한 거죠. 보다 많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배구 핸드볼보다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곱셈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곱셈 비교는 증가율 계산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이 있고 그 다음에 110 곱하기 15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보죠. 왜냐면 얘도 얘가 크고 얘도 얘가 크니까 당연히 얘가 큽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묻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100이고 곱하기 10인데 110하고 8이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얘쪽으로 10%가 증가하고 얘는 얼마가 증가했죠? 2니까 8이 16에다가 10% 넘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큰 쪽으로 커요. 이쪽 증가율보다 이쪽 증가율이 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증가율 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곱셈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곱셈 비교는 증가율 비교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수 비교도 그러니까 나눗셈 비교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율 비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증가율 비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곱셈 비교도 증가율, 나눗셈도 증가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센스가 증감률 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뭐 PDF 이런 걸 네이버에 찾으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증감률, 곱셈, 증감률 계산하는 식들이 있거든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많이 높여야 돼요. 이해가셨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2756 곱하기 40.8하고 자, 48, 43 곱하기 30.4인데 뭐가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라고 했어요. 그 배구가 핸드볼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배구가 이쪽이죠? 이쪽이 더 많냐? 라고 물은 겁니다. 당연히 맞는데 왜냐면 30에서 13.8이 증가했어요. 13점이면 약 40%보다 좀 많죠. 40, 한 3% 정도가 안 되겠죠. 근데 얘는 2756에서 4800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약 한 11점 땡땡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한 21 정도 나오죠. 21, 그죠? 이게 반전이 얼마야? 50%가. 50%가 1380, 14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증가하는 게 50% 넘죠. 2100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가율 보면 얘는 50%, 얘는 40%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증감률 센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갖다 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보자마자 얘가 얘로 30%, 얘가 반절이 넘네? 이쪽이 크겠네? 배구가 크다고 했으니까 맞죠? 부동방이 맞으니까 맞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관중 수용률이 매년 증가한 게 3개래요. 그럼 관중 증가율을 보면 되겠죠. 보면은 요거죠. 관중 수용률이니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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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하나 이렇게 있겠죠. 증가, 증가하죠. 감소했네요. 땡. 감소했네요. 땡. 증가, 감소했네요. 땡. 2개죠. 2개.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면 바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일단 최대한 한 10개 문제잖아요. 10개 문제를 2분 정도 잡으세요. 2분.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 푸세요. 최대한 빨리 푸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선지 5개를 모두 다 풀이하세요. 그러면서 정답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인이 됐겠죠?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개를 2분 정도 해서 빨리 풀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푸는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중 수용률이 농구가 배구보다 야구보다 매년 높았대요. 수용률이 이렇게 있으니까 뭘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계산하면 높고 높습니다. 자, 근데 이때 아니죠? 야구가 더 높네요. 축구의 관중 수가 매년 증가한대요. 축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개 곱한 게 매년 증가하는 거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쵸? 관중 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증가했겠죠. 증가율이 낮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증가했죠. 여기서 감소했죠. 왜냐면은 잘 보면은 이 2개를 곱하는 건데 28.7에서 요 29는 약 1% 정도 증가합니다. 그죠? 28.7에서 29.0은 0.3이니까 약 1%인데 여기는 얼마 이쪽으로 증가하는 게 한 10% 가까이 되죠? 10% 가까이 되니까 이쪽이 더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감소한 거죠. 이쪽이 크다는 것.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도 열심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